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한강버스가 마침내 9월 18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강버스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28.9km 구간을 총 7개 선착장으로 연결합니다. 경유하는 7개 선착장은 마곡, 망원, 여의도,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입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운행을 기획한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교통혁신으로 기존 도로 및 지하철 중심 대중교통 체계의 부담 완화 및 새로운 수단 제공입니다. 둘째, 수상교통을 이용한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입니다. 셋째,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서울의 한강 감성을 살리고 관광여가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인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와 세 번째 항목인 한강 감성을 살려 관광여가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항목인 도로 및 지하철 중심 대중교통 체계의 부담 완화는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제3자가 현재 보도된 대강의 내용만 봐도 한강버스는 이러한 기획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출퇴근 시 이용하게 하려면 최소한 소요시간, 편의성, 경제성에서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보다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을 비교해도 한강버스가 나은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강버스로 마곡에서 잠실까지 가려면 7개 선착장을 모두 정차할 경우 127분이 걸립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마곡 선착장까지 가는 시간과 잠실 선착장에서 내려 연계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는 시간도 추가해야 합니다. 이 시간까지 고려하면 소요시간은 3시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간이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면 지하철 9호선 급행을 이용하면 마곡역에서 2호선 잠실역까지 43분 걸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걸 타겠습니까? 대중교통은 편리해야 하는데 한강버스는 편의성에서도 낙제점입니다. 우선 하루 운행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시범 운행 기간인 10월 9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하루 14회 운행합니다.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출근 시간이 오후 2시까지인가요? 정식 운항 시점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주말은 오전 9시 30분부터 하루 30회, 연말까지 48회로 횟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1시간에 3회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현재 상황이라면 마곡에서 오전 7시 배를 타도 잠실까지 9시 안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한강버스가 악천후일 경우 운행할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공식 취항 하루 전인 9월 17일 폭우로 인해 한강 시계가 1km 미만으로 떨어지자 한강버스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팔당댐에서 초당 3,000톤의 물을 방류하거나 겨울철에 강이 얼어도 운항이 중단됩니다. 도대체 언제 타라는 겁니까? 이용 가격도 싸지 않습니다. 1회 편도 요금이 3,000원으로 마곡에서 잠실까지의 지하철 요금 1,850원보다 1,150원이 더 비쌉니다. 왕복 비용으로 매일 2,300원을 더 내야 하니 개별적으로 이용할 경우 20일 기준 46,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월 62,000원을 내는 기후동행 카드에 5,000원을 더 내고 이용하는 게 최선인데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 시보다 매월 5,000원을 더 내는 셈이네요. 소요시간도 4배 이상 걸리고 운행 횟수도 적고 기후에 따라 탈 수도 없고 타고 내릴 때 연계교통이 필요하고 가격은 더 비싼데 누가 한강버스를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까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관여한 수많은 공무원들은 초등학생도 의아해할 만한 내용에 대해 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어처구니 없고 실용성도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의 혈세 1,500억 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한강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1년에 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연수익은 고작 50억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매년 1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셈인데 서울시는 이 적자를 광고 수익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9년 전 정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심해 보류 재검토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까다로운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쪼개서 시재정 208억 원이 직접 들어가는 리버버스 선착장 건설에 대해서만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후 재추진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보면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 흑막이 있지 않은지 전격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막무가내로 진행하다가 결국 중단된 서부간선도로 사태를 비롯해서 한강버스건까지 보면 세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삼성이나 LG 같은 민간 기업에 있다면 기획의도나 목표와는 전혀 상관없이 매해 150억 원이나 적자를 내는 이런 사업을 위해 신사업이라고 보고하겠습니까?
결제 서류 초안을 만들기도 전에 또라이 취급을 당하고 책상이 없어질 겁니다. 공무원이니까 이런 짓을 해도 자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힘들어서 세금 못 내는 시민들한테 가산금 물릴 수 있습니까? 생각 좀 하고 정책을 만들어야죠. 솔직히 이런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 때문에 세금 내는 게 아까워요. 피땀 흘려번 소중한 내 돈을 한강물에 버리고 있다니요. 선출직 공무원들을 대할 때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서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을 후원하는 이들을 위해 정책을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해도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무슨 짓을 하든 다음에 또 뽑아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이 권리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이런 정책이 다시 나와도 할 말 없습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 세금 1원도 신중하게 쓰는 사람을 고르자고요. 매번 이런 꼴을 당하는 게 지겹지도 않습니까?